번째 발표는 김미자 리처스 그랜트 수상자이신 이낙연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낙연 교수님은 현재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진 환자를 간호한 간호사의 경험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낙연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마음 깊이 축사를 해주신 김미자 이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차 김모임 학술 포럼에 참여하게 된 청암대학교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학술 연구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아낌없는 후원을 통해서 이제 연구의 길을 터주신 김미자 이사장님과 국제한인간호재단에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제 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환자를 간호한 간호사의 경험이고 현상학적 연구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의 전개에 따라 연구의 필요성, 본론, 결론, 논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연구 질문으로부터 제 연구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3년 6개월 정도 권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평상시에도 후배로부터 많은 푸념과 가까운 한탄을 듣기는 했는데 2020년 초에 제 후배에게서 평상시 푸념과는 좀 다른 아주 위기에 가까운 하소연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이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러저러한 사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 과연 이 지금 임상에 있는 간호사들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연구 질문으로 삼고 선행 연구를 여러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이 시기가 2020년 3월, 4월에 해당하는 시기여서 주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고 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간호사의 소진이나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었고요. 그 이외에도 의학적 연구는 코로나 증상에 따른 사례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시기가 초기이다 보니까 심리적 상태를 언급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한정적인 부분이어서 국내 간호사들의 환경은 어떻고 국내 간호사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후배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이 푸념을 듣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그 반면에 언론에서는 이제 덕분에 프로젝트와 같이 이제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좀 힘내라라는 선전성 의견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실경험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지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2020년 1월에 발생을 하게 돼서 5월에 팬데믹으로 선언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이제 국가 간 봉쇄령이 풀리면서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이제 알파 변이,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종식이 되지 않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정책적으로나 혹은 심리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인 자원들을 더 받을 수 있고 좀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염두를 두고 현 실제 상황의 임상 상황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간호학자들의 어떤 실천적인 연구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이전에 제 연구의 시점이 2020년 6월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추이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연구를
진행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곧 끝나겠지, 곧 종결이 될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상황에서 연구를 많이 기술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아무래도 과거 연구 상황과는 좀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 점을 감안하시고 청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 연구에 대한 참여자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간호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었고요. 전담병원 간호사인 경기, 경북, 대구, 전남 지역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한 달 이상 간호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집을 하였고, 특히 폭넓은 의견의 다양한 부서를 수렴하기 위해서 동일한 연차가 3명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부서도 3곳 이상 부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0명 중에 16명을 선정해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 표에 제시된 부분과 같은데요. 여성이 87.5%, 무교가 81.3%, 학사가 87.5%, 기혼이 37.5%였고 평균 연령은 33.1세였습니다. 평균 임상 경력은 다양하게 포진이 되었지만 최소 1년에서 17년까지 평균적으로 8.1년 임상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업무 부서는 선별진료실, 격리실이 각각 25%, 주관자실이 18.8%, 병동이 31.3%였습니다. 직급 유형은 관리자급 책임간호사가 18.8%, 일반 간호사는 82.2%로 구성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기간은 6월에서부터 9월까지로 진행을 하였고요. 개별 심층 면담을 원칙으로 진행하는 것을 했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와중에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면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만나는 데는 약간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면담에서는 카카오톡 화상회의를 이용해서 기기에 혹은 장소에 부담이 없도록 2차 면담을 진행을 하였고요. 1차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칸막이형으로 그림과 같이 사진과 같이 방역이 완료된 장소를 섭외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면담을 진행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활용해서 참여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서 1시간 내외로 시간을 설정하고 장소를 미리 사전에 섭외하고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시행하고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자료 분석의 과정은 이 콜라지의 방법적 절차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문을 도출하고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와 주제 모음을 도출하였고요. 간호학 전공의 질적 연구자 2인에게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뒤에 논의를 공동 연구자와 함께 거쳤습니다. 이후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여 총체적으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윤리적인 고려는 IRB 심의를 거치고 이제 무엇보다도 현장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연구에 참여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그분들이 혹시 이 연구에 참여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과 피로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고려했고 그분들의 일정을 최대한 맞춰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첫 번째 대면에서 충분히 질문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도출하고 2차 면담에서는 비대면 면담을 적극 활용해서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많이 고려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간호한 간호사의 경험은 총 4개의 주제 모음, 14개의 주제, 38개의 하위 주제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각각에 대한 주제 모음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위기감이었었고, 두 번째는 급격한 변화를 버팀, 세 번째는 개인 생활을 희생함, 네 번째는 간호에 대한 뿌듯함을 느낌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위기감에서 참여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가 거의 3차 대전에 준하는 인류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려감이 컸습니다. 특히나 이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개개별로는 생소하고 불안하고 공포감이 있다고 표현을 하였고, 이제 제한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는데, 특히나 이제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처음 신규로 임하는 간호사들에게 굉장히 부담감으로 연결돼서 사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커서 이 위기가 단순하게 질병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호 체계에 대한 붕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버팀이라는 두 번째 주제 모음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격리에 관한
간호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비대면 간호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격리에 대한 간호,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업무 갈등이라던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고뇌, 그리고 좀 생소한 의료기계의 활용들이 많이 높아져서 학습의 영역이 너무나 확장되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의 특유의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본인들의 이런 생명을 다루는 숭고함, 위기에 대한 사명감을 다잡아가면서 이 학습을 더 넓히고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간호를 하고 있다, 임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 모음은 개인 생활을 희생함이었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격리 기간이 2주 동안 간호가 끝나고 나면 오프를 받기 전에 이제 가져야 되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가족을 좀 만나지 못하고 본인들의 일상에 대해서 제한이 많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 환자들하고 밀접 접촉한 뒤에 이제 간호를 통해서 벌어지는 그 피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전혀 배려받지 못하고 이제 오롯이 감내해야 됐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또 행정 직원들이나 파견 직원들이 간호사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휴식 시간, 그리고 이제 급여가 익스트라 시간은 이제 적용이 되지 못한다는 데에 대해서 박탈감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제 모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은 코로나19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태움이라던가 간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마인드셋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또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에 의도치 않은 어떤 의사소통의 통구가 이제 전 병원적으로 확대된다, 이런 긍정적인 반향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위기이기 때문에 조직 관리자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듯한 모습들을 통해서 간호 조직이 일시적이지만 화합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이 상황에, 역사적인 과정에 간호사로서 간호하는 데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뿌듯하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논의를 살펴보자면, 반복되는 위기감에서 대부분의 간호사 선생님들은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나 파키스탄 이런 다른 타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라든지 코로나 이전에 저희 메르스와 같은 사스와 같은 상황들을 잘 이겨냈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호사 선생님들의 피로화나 혹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소진을 무시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 인력 부족에 대한 우리 간호 조직의 개편안이나 정부의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 격리하는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팀널싱이나 개별 널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인간 중심 간호에 대한 부분을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는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특히 한쪽으로 몰려져 있었던 국제 간호나 격리 간호, 정서적 측면에 대한 간호, 그리고 돌봄의 질에 대한 고민이 좀 심도 깊게 이어졌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격리 상황 중에서 알람이 울리는데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방역복장을 착용하면서 좀 늦게 입장을 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고뇌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 생활을 희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일반 특성에 따르면 34.1세로 저희 간호사, 임상 간호사 선생님들의 연령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20대 연령군들이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이제 어떤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연구 결과에서는 이 우울감이 자살 경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도 대부분 이런 제한적인 상황이나 우울 소진감이 높은 상황에 20대 연령군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심리적인 차원에 대해서 개별적인 조치가 적극적으로 후속되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순응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도 한 번 더
인지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간호사는 모든 간호에 대해서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있고, 이것은 기타 다른 전문직에서도 보여지겠지만 조금 더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라도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이 뿌듯함이나 긍정적인 면을 참고 견디고 희생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이 특징적이었는데요. 특히 효율적 이타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생산에 있어서는 긍정성을 고려하고 타인에 있어서는 선행을 우선시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위기의 선봉자로 그룹을 나서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적 특성을 한편에서는 일상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묵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봐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간호사들의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측면이나 조직적인 측면에서 개인을 좀 더 지지할 수 있는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았는데도 경청해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들의 경험들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연구를 하여 주시고 또 그 결과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버티고 견디고 있는 거지 결코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딱 와서 많은 분들도 이걸 공감하고 간호사들 위한 좋은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